2년 전 로마에서 잠적해 제3국 망명설이 돌았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국내 망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망명 배경, 또 남북 관계에 끼칠 영향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조성길 전 대사 대리 어떤 인물입니까? 예, 북한 외교 명문가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나 장인도 다 고위급 외교관을 지낸 집안의 이제 아들이고요. 상당히 좀 젊습니다. 1975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사 대리라고 해서 지금 뭐 대사급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즉 대사 나이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그 이탈리아에서 대사 대리라고 하는 직무를 맡은 것까지 보면은 상당히 북한에선 신뢰받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망명을 놓고 최고위급 망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약간 분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재외공간의 좀 특수한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외공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제 대사, 공사, 참사 그리고 1, 2, 3등 서기관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는데 북한의 재외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정이 좀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사 이후에 건너뛰고 이제 서기관으로 바로 가는 이제 재외공간들도 있고 대사관 운영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서 아마 이제 그 지금 이 장성길 대리대사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뭐 공사나 실제 대사를 맡을 만한 그 나이나 경력은 안 됐지만 엘리트 집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등등의 이유 등으로 해서 아마 그 문정남 그 전임 대사가 2017년도 추방이 됐거든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그런 이후에 바로 이제 대사 대리라고 하는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닌가. 어떤 새로운 대사급이란 직급이라기보다도 직무를 맡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로마에서 갑자기 잠적했던 게 2018년 11월이죠. 네. 당시에도 설왕설래했는데 이 망명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 문정남 이탈리아 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공석이 생긴 상태이죠. 예. 문정남 이탈리아 대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7월 달에 부임을 했다가 신임장도 받지 못하고 제재의 일환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덜컥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조성길 대리대사가 이제 맡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맡게 된 그 자리에 과중하는 좀 뭔가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 재외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평양으로 보내야 되는 이제 상납금과 상납금.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최고위층이 쓰는 또 그 사치품의 통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명품, 흔히 말하는 예, 명품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탈리아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예.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 업무 압박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조성길 대리대사가 친하게 지냈던 이탈리아의 전 상원의원의 회고에 따르면은 조성길 전 대리대사가 식사하거나 만날 때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이제 부임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시점에 맞물려서 이제 그 업무 압박과 동시에 자녀들의 미래,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잠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적 당시만 해도 남북 관계가 순항 중이라서 국내 망명은 어려울 거다 이런 그 전망이 많았는데 어쨌든 국내로 왔습니다. 예, 그 참 지금까지 아직 뭐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 북한 고위급의 이제 그 망명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성길 전 이집트 대사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가면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으로 망명들을 많이 하고 또 외교관이다 보니까 미국 망명을 먼저 제1순위로 아마 접촉을 했을 것인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어를 전공했어요. 조성길 대리대사가. 그래서 프랑스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동유럽 지역에 이제 북한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 좀 이탈리아 당국과 뭐 유럽연합의 이제 보호를 좀 받고 있다가 한국 대사관과 접촉을 해서 입국을 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태영호 의원이 망명했을 때 북한이 아주 강하게 비난했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반응이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는 태용호 이제 당시 공사가 이제 망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도망자, 도주자 그리고 공금을 이제 횡령했다 등등 범죄자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조성길 대리대사의 문제, 시일이 또 이미 좀 많이 지난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왈가할볼 만한 이제 그 여력이 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좀 많이 급하죠. 코로나 수해 그리고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1월달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80일 전투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80일 전투를 내부에서 하기도 좀 힘든데 이 조성길 대리대사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좀 괜한 부담을 좀 만드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 결속에 좀 집중을 하느라 이 문제가 좀 더 커질지 그거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 고위층 망명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북한 내부 동요도 상당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북한 제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본국에서 오는 검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예전부터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 공간 같은 경우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또 문책과 송환의 가능성이 늘 언제나 있는 좀 험지 생활처럼 이제 외교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외교관 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험지 생활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검열이 조금 더 좀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본보기 차원에서 장성길 대리대사의 그 남은 가족에 대한 이제 예. 처벌 수위를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 처벌 수위 조정이라고 하는 게 북한 내부에서 지금 80일 전투라고 하는 걸 당간부들이 치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굳이 문제를 하나 또 아직 당간부들은 직접적으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다시 이제 꺼내서 내부에서 이제 또 파장을 스스로 일으킬 것인가 북한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다각도로 좀 고려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찻잔 좀 속의 높아 태풍이다.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남북이 모두 다 서로 이제 내부 문제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